네, 최성민의 빅시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외국인의 눈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치오 앤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막바로 중요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한국 시장의 뷰가 좀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좀 사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조금씩은 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 자체가 조금씩 2분기 실적 발표를 마감하는 지금 시점에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우 많은 매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9조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이 중 1.5조가 삼성전자 매수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1,600만 주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거의 1조 가까운 금액인데 최근에 보지 못한 매수세였었고요. 지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대략 한 25조 정도를 매도를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 삼성전자 매도만 해도 한 7조 가까이가 됐었습니다. 이를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분명한 변화들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마존과 그 미국에서의 팡 주식들의 팡이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5개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다시 보자 팡으로 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또는 아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들이 다시 재개가 되기 시작했었고요. 이것이 결국은 지난주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사실은 조금 올랐던 이유가 우리 뭐 김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인텔로부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뭐 네, 자기는 그렇습니다. 7만 원 이하는 못 만들겠다. 네. 뭐 내년 정도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좀 이것을 위탁 생산 업체로 넘겨야겠다. 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코멘트 있으십니까? 네, 우선 홍콩에 있는 아레타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 20년 정도 그 독립 리서치로서 회사 그 주식 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많이 냈었는데요. 네. 지난주 초에 인텔 관련된 리포트를 냈습니다. 브렛 심슨이라고 하는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냈는데 네네. 결국은 인텔은 100%의 파운드리 산업을 3에서 5년간 네. 5나노미터를 스킵하고 네. 외부로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있다. 음. 여기서 매출이 발생할 것이 대략 20 빌리언 네. 정도가 될 텐데 20 빌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한 5조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5조 정도가 파운드리 시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여기에 수혜주는 결국 TSMC와 삼성전자이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고요. 그것이 결국은 주가의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의 순매수 자체를 이끈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아레타 리서치에 지금 현재 션 알렉산더라고 하는 저의 그 옛 동료가 네네. 세일즈 헤드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친구의 그 링크드인에서 제가 이걸 보고 지금 가지고 온 건데요. 네네. 앞으로 파운드리의 캐펙스 자체가 즉 그 설비 투자 자체가 연간 대략 한 15조, 15 빌리언, 그러니까 18조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8조 정도 매년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삼성전자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도 오늘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소위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 다시 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의 로직 반도체의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매출이 향상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띄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메모리의 사실은 컨트랙 프라이스, 계약 가격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단기적으로 그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뭐 제가 사견을 좀 펼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그런 두 개의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부딪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좀 중기나 장기적으로 보면 TSMC가 퍼가 한 26배 정도 되고 삼성 한 13배뿐이 안 되니 그런 것들이 향후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MSCI 정기 변경일이 이제 곧 다가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MSCI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MSCI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자금들은 패시브와 액티브를 포함해서 대략 우리나라 시장에서 1.5 빌리언 정도가 된다고 1.5 빌리언 한 뭐 얼마입니까? 그러면 거의 한 1.8 1.8조 정도. 1,800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1.5 빌리언 달러. 달러. 그러면 1,800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머징 마켓 전체를 폴로우를 하는 네네.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략 한 11%를 차지하니까 네네. 대략 한 180조, 200조 정도가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을 따라다니는 자금입니다. 네네. 그 자금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네. MSCI는 4번 연간, 그러니까 2월, 5월, 8월, 11월 4번의 변경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2월, 8월은 작은 변경이라고 해서 종목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변경을 일으키고요. 5월과 11월은 좀 큰 변경이라고 해서 메이저 그 오버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큰 변경은 아닌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에 워낙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에디션 되는 종목들과 나가는 딜리션 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예. 오늘 지금 자료에 나오는데요. 네네. 삼성증권 김동형 애널리스트가 7월 30일 날 이번 MSCI 리밸런싱에 관한 리포트를 발간을 네, 했었고요. 좀 정리가 돼 있네요. 그 리포트를 기준으로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최근에 가장 뭐 핫했던 그 시젠 같은 경우 이 네. 결국은 시약 네, 관련 진단 키트요. 진단 키트 관련 네. 종목으로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네. 때문에 시젠의 가능성 90% 정도를 보고 뭐 있고요. 거의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한 거네요. 무방한 그렇죠? 겁니다. 네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올해 뭐 가장 핫했던 종목 중 하나였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요번에 그 편입이 될 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네. 이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을 네. 기대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네. 시젠 같은 경우는 뭐 4월 말 대비해서 네. 지금 거의 한 2.7% 포인트가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를 했으니까요. 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알테오전도 마찬가지 9.3%에서 13%대까지 약 4% 포인트 가까운 외국인 지분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뭐 외국인들은 이 종목들이 편입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MSCI를 플레이하는 방법들은 네. 발표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발표 날 매도하는 것이 그 외국인들의 트레이딩 방법들입니다. 그걸 이벤트 드리븐 헤지펀드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들인데요. 그러면 우리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헤지 펀드가 사기 전에 네, 우리가 먼저 사서 그렇죠. 그들이 팔기 전에 먼저 팔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도 됩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올해 이번 주 8월 13일이니까 다음 네. 주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가가 밀리는 모습들이 보이면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 개인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은 그 세간에 관심이 많고 뭐 뉴스도 사실은 뭐 부정적인 뉴스도 좀 나오고 긍정적인 뉴스도 이제 섞여서 나오는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네. 이 신풍제약은 사실은 확률이 지금 60%로 돼 있는데 우리 앤서니 킴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편입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MSCI 지수가 그 네. 지수를 선정을 할 때 네. 보통 그 기준일을 잡는 것이 네. 그 지금 이제 8월이지 않습니까? 네. 7월 달의 마지막 10일간의 거래일 중에 한 날을 픽해서 네. 그날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선정을 아하. 합니다. 네네. 근데 어느 날을 결정을 할지 어떻게 네.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네. 보통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컨트로버셜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네. 편입을 약간 꺼리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사실은 조금 얘기가 좀 나오면서 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서로 맞닥뜨리는 이런 좀 시끄러운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금 뭐 편입의 가능성이 좀 적을 수도 있다. 네, 그게 결국은 60%의 반영률을 지금 잡아놓은 알겠습니다.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MSCI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향후 외국인들은 그러면은 저번에 이제 바이오 섹터도 얘기해 주셨고 네. 요번 주에는 그럼 어떤 섹터에 주로 투자가 될 것인지 네. 섹터로 조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적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모두 대충 다 끝났잖아요. 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위주로는 거의 다 끝났고 네네. 8월 15일까지 이제 소형주들, 그러니까 스몰캡들이 주로 발표를 많이 남았을 텐데 지금 아직 여름 휴가 기간이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8월 중순 정도가 되면 외국인들이 돌아올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앞으로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때 어떤 종목들을 들고 갈 것인지에 대한 포지션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작하기 위한 리서치를 시작하는 것이 네. 결국은 시티 컨퍼런스라고 하는 네네네. 시티그룹에서 진행하는 네. 그 리서치 컨퍼런스입니다. 이거를 지금 8월 27일, 28일 날 진행을 하는데요. 네네. 이게 결국은 여름 휴가 이후에 첫 번째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마 굳이 얘기하면 시티 컨퍼런스가 8월 말에 있으니 네.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좀 심각하게 네. 고려해서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은 9월 초부터 네.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의견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어느 정도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다음 로테이션은 어디로 돌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다시 back to big이라고 생각합니다. 빅으로 다시 돌아가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즈. 게임스로 다시 돌아가자. 맞습니다. 예. 뭐 간단하네요. 맞습니다. 빅만 보시면 된다. 네. 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하면은 뭐 그다음에 게임스. 그러면 종목들 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공유하고 싶은 회사들을 하나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근데 저는 네. 빅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이 부분들은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네네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분들의 의견에 이 부분은 맡기도록 하고요. 네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디바이스 ENG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디바이스 ENG요. 네. 디바이스 ENG가 얼만큼 좋은 회사인데 오늘 그거를 소개를 하시나요? 디바이스 ENG는 지금 시가총액은 한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네네. 그런데 강소 회사입니다. 강소 회사다. 네. 예,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네. 우선적으로는 이 회사는 EUV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요즘에 EUV 관련된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한일 간의 무역 이슈에도 사실은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종목인데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EUV 장비를 만듭니까? 이 회사는 원래 태생 자체는 네. OLED, LCD와 OLED 쪽에 네네. 세정 장비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 세정 관련돼서는 기술이 매우 깊이 있는 회사이고요. 네. 이 깊이를 가지고 지금 현재 반도체 쪽, 특히나 EUV 관련돼서 네. 세정 그 장비를 지금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에도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 세정 관련 사업들이 그러니까 캐펙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정은 더욱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은 7나노미터에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노미터가 내려오고 공정이 미세화되면 될수록 네. 세정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저희가 이전에 코미코를 얘기할 때 그 네. 회사의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세정 그 소재업이었지 않습니까? 세정액이죠. 그렇죠. 세정액 자체가 앞으로 계속 활용이 많이 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코팅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동일하게 그 세정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비를 만드는 것이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 EUV 어떤 사실은 세정 장비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네. EUV 쪽에서 그 레티클과 펠리클 관련 장비를 지금 우선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것들은
이게 결국은 그 OLED 쪽에서는 그 FMM이라고 하는 그 마스크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FUB이라고 하는 네. 그 이게 뭐냐면 웨이퍼를 결국은 운반하는 이 박스 같은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 박스 같은 것이 결국은 웨이퍼 규모가 커지고 네. 이것을 운반하면서 그 여러 가루들이나 또는 이 잘랐을 때 남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네네네. 남아서 결국은 그 자체가 웨이퍼 자체 또는 생산 자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세정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렇게 해서 반도체 자체의 그 생산 때 그 프로덕션 자체 때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는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SK 하이닉스하고 TSMC 쪽에도 납품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미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지금 뉴스들이 돌아다녔던 부분들은 TSMC 쪽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실질적인 어떤 계약을 맺었다라던가 네.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 네. 그런 내용들은 아직은 없었고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한 이유는 네. 향후 삼성전자가 네. 만약 인텔의 그 주문을 파운드리 주문을 받게 되면 앞으로 연간 15 빌리언 결국은 투자를 하게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결국은 얘들이 들어갈 텐데 네. 이 종목 자체가 워낙 독점적인 네. 그 지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캐펙스 증가 이퀄 결국은 이 회사의 매출 증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좋은 주식들은 사실 다 올라갔습니다. 네. 다 상승한 상태인데 저희는 이런 종목들을 찾고 싶어요. 사실은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제일 싼 종목, 밸류에이션상.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없는 종목. 그다음에 수주가 많아서 향후에 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에 근거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뭐 그 부분은 너무나 심플해서 제가 네. 뭐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2019년도 지금 매출을 490억 정도를 했는데 네네. 2분기 실적이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네. 매출 대략 한 1,300억 정도를 애널리스트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단에서도 한 270억, 28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우선적으로 이 회사는 매우 저렴하다. 네네.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7배 정도가 되지만 내년 2021년 기준으로는 네. 5배도 안 됩니다. 아, 5배도 안 된다. 퍼 네. 기준으로 해서. 퍼 기준으로 해서. 그럼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저기 그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OLED, LCD 관련 네. 제품으로서 네. 그 회사로서 장비주로서 5에서 8배 정도의 밸류에이션들을 쭉 받았었다면 네. 이게 반도체 장비지 않습니까? EUV 그리고 장비죠? EUV 장비지 않습니까? 네. 밸류에이션을 더 높이 받더라도 큰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EUV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내년 한 5배 정도 거래된다고 치면 네. 한 몇 배 정도 받아야지 뭐 적정한 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한 10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요. 10배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장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EUV 쪽은 계속 앞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네네. 계속 그 장비 자체가 고도화 될 것이고요. 네네. 그 고도화가 되면 얘네들의 이 상품 자체 장비 자체의 ASP가 네.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단가가 올라가게 네. 되는데요. 지금 현재 2배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2분기 실적 괜찮다고 합니까? 네, 지금 매우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매출 대략 480억 정도에 네. 영업이익 한 80억대 정도를 네. 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메이저 증권사들은 모두 지금 이 종목들을 커버를 했었습니다. 물론 넌 레이팅을 해서 네네. 아직 정식으로 리포트를 내지는 않았지만 네네. NH투자증권 리포트 냈고요. 미래에셋대우증권 리포트 냈었고요. 네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네네. 냈었고요. 카카오페이증권이 최근에 23,000원 목표가로 해서 리포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증권업 자체에서도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회사는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앤토니 킴 대표가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외국인은 첫 번째 보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맞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싼가?
그러니까 낮은 가치의 거래가 되느냐, 살만한 거냐.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30배, 40배 되는 것보다도 5배, 6배짜리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론 성장성도 대단한 것이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우리 앤서니 킴 대표 모셔서 과거의 또 종목들 말씀하신 거 좀 리뷰해 보고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에서 시장의 방향성, MSCI 리밸런싱 포함해서 그다음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밸류에이션이 싼 반도체 장비 관련된 디바이스 ENG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카추엔 컴퍼니 김주영 대표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